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환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의 교역 국가이기도 하지만 투자를 하는 우리들한테 있어서 이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면서도 또 우리에게 지금이 대피해야 될 때다, 지금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올 때다라는 걸 알려주는 좋은 시그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환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환율이 1200원대 후반, 그러니까 말하자면 1300원을 향해서 가다가 다시 이제 1230원까지 급격하게 내려왔어요. 그렇게 급격하게 내려온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 더 정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더 오르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경기 침체를 낳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주었던 인플레이션 위기가 좀 지나가는 것 아니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중국 상하이가 봉쇄가 됐던 게 이제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이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원활하게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의 물건들이 다시 뿜어져 나올 거고, 이를 통해서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 이런 전망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신흥국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신흥국 통화들이 강해진, 즉 한국의 원화가 강해지고 달러는 다소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1200원 밑으로 아예 내려와야지 원화가 정상화되고 그래야 또 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달러 원 환율 주요 포인트 이렇게 보면요. 이제 1달러당 뭐 1200원이다, 1100원이다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 걸 달러 원 환율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2018년 이 1월 달부터 거의 5월까지 원화는 거의 1000원이면은 1달러를 사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굉장히 강했던 시기죠. 왜냐하면 1달러를 사는데 1000원이 필요한 것과 1달러를 사는데 1200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더 많은 원이 필요하다는 거는 원이 약하다는 말인 거고, 1000원이면 1달러를 살 수 있다는 건 달러가 그만큼 강해졌기 때문에 200원 더 덜 줘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1000원짜리 지폐는 1달러랑 똑같은 가치야 라고 할 때 원은 강한 거고요. 나는 이 1000원짜리 지폐에다 동전 200원 두 개를 더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어 라는 거는 내가 좀 약한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원화가 강해지면 이제 1달러당 1000원대에 오게 되는데요. 2018년 초에 이제 굉장히 원화가 강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달러가 굉장히 이제 19년도 가면서 치솟게 돼요. 그 이유는 이 당시에 좀 복잡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무역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의 물건에 관세를 물려요. 중국 물건이 비싸지게 해서 좀 수출을 못하게 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관세를 물립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요. 자기들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수출 경쟁력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볼펜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요. 이 볼펜을 수출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볼펜을 지금 뭐 얘가 100 한국에서는 1000원짜리인데 1달러에 수출했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1달러에 이 펜 가격을 받게 되면은 저는 이제 한국 돈으로 1000원을 갖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지금 내가 수출을 좀 쉽게 하고 싶어라는 생각에 우리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원화를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달러당 2,000원을 살 수 있을 만큼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요. 저는 이 펜을 미국에 팔 때 1달러에 팔면 원래는 1000원밖에 못 가져왔는데 이제는 2000원을 받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2000원까지 받을 필요는 없고 1500원만 받아도 되겠는데 그러면 이거를 0.75달러에 미국에 팔자. 그러면 경쟁력이 생기겠지? 이렇게 되면은 수출하는 사람들은 좀 할인을 하고 프로모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생기게 되고, 옛날하고 똑같이 나는 할인 안 하고 그냥 1달러에 팔 거야 라고 해서 1달러에 팔고 이 볼펜 가격을 1달러를 받아오면 우리나라에서는 2,000원이 되니까 저는 똑같은 펜을 팔고도 옛날에 1,000원 벌다 2,000원 벌게 되는 좋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이런 걸 벌린 겁니다. 그래? 너가 내 물건에 관세를 물려서 이
1달러짜리를 1.5달러로 만든다고? 그러면 나는 이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그거를 상쇄할 거야. 이렇게 했던 게 중국의 전략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한국과 중국의 경제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그 이유는 한국이 만드는 소재와 부품과 장비가 중국으로 가서 중국이 그걸 조립해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은 서로의 제1교역국이고 그만큼 돈이 왔다 갔다 해서 이거를 프록시 통화라고 합니다. 근접 통화, 가까이 있는 통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안화가 강해지면 원화도 강해지고요. 위안화가 약해지면 원화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2019년 이 시기에 그 시진핑과 트럼프가 전쟁을 벌릴 때 시진핑이 중국의 수출을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니까 원화 가치도 내려가요. 반면 달러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원화 대비 달러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던 시기가 있었고 이제 좀 완화되는 것 싶더니 코로나 위기가 발생하면서 2020년 3월에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후반 거의 1300원 목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경제 위기가 올 뻔했는데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이 되면서 말하자면 이제 500억 달러 정도 통화 체결이 됐는데 이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한국은행에서 원화를 찍어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에 달려가서 이 원화를 주면은 연준은 약속한 금액을 그냥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하자면 우리는 순식간에 미국과 그 금융이 연결되면서 외환 브로커들한테 공격을 받거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거죠. 너네가 공격해봐. 우리는 미국하고 뒷배를 터놨기 때문에 미국이 달러로 우리한테 공급해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린 두렵지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원화 가치가 회복이 되고, 굉장히 이제 그때부터 원화가 강해지면서 달러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021년 초, 뭐 2020년 말쯤 가면요. 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아주 높게 형성이 됩니다. 이때 아주 고점을 형성하고 달러 가치는 저점이 되죠. 그러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쭉 올라왔고 거의 코로나 위기 때보다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뻔하다가 이제 강력하게 떨어졌습니다. 즉 원화 가치가 굉장히 순식간에 다시 강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투자와 연결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5년 차트를 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2018년에 한국의 통화가 굉장히 강했을 시기죠. 코스피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선을 유지하다가 2500대를 유지하다가 이렇게 쭉 빠지게 되는데 이때를 이제 빠지게 되면서 2019년 들어서는 이제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합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16일 이때쯤에 아주 최저점을 찍게 되는데 투자 심리가 아주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뚝 떨어지고 V턴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게 되고 2021년 초, 즉 원화 가치가 최고점을 찍을 때 코스피도 최고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위기 때만큼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을 때 주가도 흔들리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겹쳐서 한번 봐볼게요. 제가 좀 조악하지만 두 개를 묶어놨어요. 달러원 환율과 코스피 5년 차트 이걸 가져왔는데요. 좀 화면을 보기 위해 제가 좀 사라져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그런 겁니다. 2018년 초에 달러 대비 원화가 굉장히 강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때는 코스피도 2500대를 잘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오르는 시점부터 내려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내려가가지고 이때 아까 시진핑과 트럼프가 맞서 싸우면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함께 떨어졌을 때 이 시기에 코스피가 하락하게 되죠. 저점을 형성하고 쭉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원화 가치가 강세로 도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코스피는 올라갑니다. 다시 이제 지우고 좀 보실까요? 달러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상승할 때 코스피는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경제 위기가 왔고 그때 달러 가치가 아주 치솟고 원화 가치는 떨어진 거죠. 이거 보시면은 코로나 위기 때 증시가 폭락했었죠. 그러면서 원화가 다시 엄청 강해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이때 최고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3천을 돌파했죠. 이때 삼성전자가 9만 원을 돌파하고 10만 원을 간다 이럴 때죠. 그러면서 아주 고점을 유지하다가 달러화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흔들리는 순간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또 하락했습니다. 그럼요. 이게 재미있는 게요. 부동산도 한번 보실래요? 이거 이제 환율 차트예요. 환율 이제 최대치로 늘려서 80년대부터 가져온 차트인데 이때가 참 재밌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말하자면 이때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비쌀 때, 즉 달러가 강하다는 말은 원화가 약하다는 말이겠죠. 제가 나타나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보면은 3조 호황이 이 무렵에 시작이 돼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출 경쟁력이 좋아지니까 한국의 포항제철이 이제 일본의 신일본제철보다 경쟁력이 생기고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도요타 자동차보다 경쟁력이 생겼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소니와 파나소닉 대비 경쟁력이 생기던 이때,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좀 돈을 덜 받아도 돼. 왜냐하면 1달러를 가져오면 옛날엔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2,000원이니까 난 좀 돈을 덜 받아도 돼. 일본보다 싸게 팔 거야. 이 무렵이거든요. 이때 이제 3조 호황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엄청난 달러가 수입돼서 들어오고 이제 수출을 하니까 달러들이 막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1988년이 되면서 서울올림픽하고 원화 가치가 최고점에 이르고 달러 가치는 뚝 떨어집니다. 이때가 임대차 보호법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던 시점이 1989년이에요. 왜냐? 전세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고 엄청나게 올랐고 집값도 엄청나게 올라서 이 시점에, 즉 환율이 원화가 아주 최고점에 이르는 순간 부동산도 아주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정책들이 시행이 됩니다. 즉 말하자면 전 세계의 돈들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이런 것들이 부동산에서도 유동성을 불러일으켜서 가격 상승을 가져오니까 정부는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임대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준 시점이 이 시점이고요.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일기 신도시 200만 호를 건설해서 주택 경기를 안정시키겠다라고 선언하고 사업을 시작한 때가 바로 저 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유지가 되다가 IMF가 오면서 달러는 치솟고 원화는 폭락하게 됩니다. 이때 보시면 97년 IMF 때 주택 경기가 박살이 났던 거는 모두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는 사실이고요. 2003년 카드 부채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서 원화 가치는 강해지고 수출이 잘 되면서 달러는 떨어집니다. 이러면서 2006년과 2007년 이 무렵에 아시다시피 지금 못지않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던 2006년 버블7 시절이 다가왔었고요. 다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달러 가치가 치솟고 이 시기에 08년 금융위기가 오니까 아시다시피 이때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제 계속해서 바닥을 기게 되죠. 물론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주택 가격이 떨어졌고 그 회복이 되지 못한 이유는 뉴타운, 이기 신도시 그리고 그 보금자리 주택 이렇게 공급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는 2016년까지 가격이 못 올랐던 건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원화 가치가 이 기간 동안은 박스를 형성하면서 안정적으로 달려왔고 코로나가 발생했던 시점에 급격하게 이제 그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원화 가치는 뚝 떨어졌던 이 시기가 오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다시 원화 가치가 강해지고 달러 가치는 하락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그런 시기를 맞이했었습니다. 즉 이제 다시 돌아보면 이제 이 코로나 발생은 요때입니다. 요때. 네,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환율이 강해지는, 그러니까 달러가 올라가는 시점, 그리고 원화가 약해지는 시점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어려운 시절이 되고 반면에 원화가 엄청나게 강한 시기에는 그 이후에 한국의 아파트 시장에도 버블이 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환율을 1,200원으로 좀 기준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대비 원화가 강해지면, 즉 원화가 강해졌다는 건 한국의 어떤 펀더멘탈이 좋아졌다는 거기 때문에 증시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오릅니다. 반면에 달러 대비 원화가 약해진다는 건 전 세계 경제가 좀 위기나 위험한 시그널에 놓여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신흥국인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증시가 내려가고 부동산 심리도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굉장히 좋은 투자 지표이면서 우리에게 딱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원화가 1달러당 1,000원 초반까지 왔어. 1,100원 정도 왔어라고 하면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아파트 경기가 쉽게 꺾이지 않겠구나. 증시가 내리지 않겠구나. 시장을 떠나지 말으면서 좀 투자할 종목이나 지역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달러 환율이 1,200원이 넘어가면서 원화가 약해지게 되면 지금 이 시기에는 섣불리 종목을 사거나 아파트를 사는 거를 조금 잘 검토해 봐야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 좋은 투자 기준이 됩니다.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로 어저께 그러니까 1,230원까지
원화가 급격하게 내려오면서 원화 가치는 강해졌고 달러화 가치는 떨어진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도 크게 올랐고요. 이게 뭐 여러모로 세계 경제가 안정되는 건가 이런 지표로 좀 지켜볼 수도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원달러, 달러 원 환율을 잘 지켜보시면서 1달러당 12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투자하기 좋다. 1달러당 12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좀 위험하다. 잘 검토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지표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달러와 부동산, 달러와 코스피 관계를 잘 살펴봤고요. 환율이 중요하다는 거를 잊지 않으면서 저희가 잘 좀 투자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실 때 굉장히 뭐 어려운 게 많고 이거 외에도 공부해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래도 뭐 그런 거죠. 지금 내가 저 A에서 B로 가는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지금 밖에 비가 오지 않을까? 빙판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할 때 환율이 안정되어 있다는 건 날씨가 맑고 길이 말라 있어서 아주 좋다는 거고 반면에 환율이 흔들린다는 거는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조금 기다려보자. 지금은 실내에서 기다려보자. 이런 타이밍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환율이 이제 반등해서 원화 가치가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달러는 싸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투자하기 좋은 시절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투자를 한다. 라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